2020년새에 이제 사람들의 지치고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해줄 신작 에세이가 나왔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작가 전승환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승환 작가님. 반갑습니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몇 달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드디어 저희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작가님 모신 이유는 좀 뭐 신간의 책이 나왔으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또 작가님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내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네, 맞아요. 먼저 이제 저희가 책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일반 에세이면 모르겠는데 또 인문 에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저희가 제목 관련해가지고 진짜 논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엄청 제목들도 많이 나왔었고, 네, 여러 가지를 했었었죠. 처음 제목 이걸 왜 좋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선택하셨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전작들은 다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뭐 고맙다는 이야기, 이제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았었는데 어찌 보면 살짝 긍정적이진 않지만 무언가 화두를 줄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로맨스가 되나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연대나 아니면 세계 속 그리고 뭐 인류 속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담아낸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예전 고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살지 원하는 게 무언지는 모든 사람들이 늘 고민했던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화두를 저희가 같이 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제목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하면서도 사실 의문점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말에는 내가 뭔가 갈망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왜 모르고 살아가게 될까요? 알고 계세요? 사실 저도 아마 우리네 인생은 계속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닐까? 그 여정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고전을 읽기도 하고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습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인문학에 대한 고찰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고찰도 저도 해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문장들로서 한번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화두는 아마 평생 아마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 속에서 위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좀 던져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던 거죠. 네. 사실 이 책을 다루면서 이제 거의 저희가 그 구체적인 어떤 걸 생각했던 게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되게 하나의 화두였는데 작가님은 혹시 언제 좀 무기력함이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고 또 그걸 극복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무기력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늘 오고요. 매일 아침. 네, 매일 아침에 오고 잠자기 전에 오고 특히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은 네, 장난 아니죠. 그 무기력이란 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저희가 과정과 결과를 나누어 봤을 때 계속 결과를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보았을 때 기대심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날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남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 살아서 계속 그 과정들을 무시하고 과정 속에 사소한 행복들을 찾지 못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어떤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여정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좀 원하는 것들, 사소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수도 있죠. 작가님은 사실 이제 그런 무기력을 이제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이 책과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셨는지? 책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 외동아들이기도 했었고 뭐
물론 깐난아기일 때야 이제 책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만화책부터 섭렵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여점이 굉장히 많이 그쵸. 있었을 때인데 그때 만화책을 다 보고 난 뒤에 한 4,000권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볼 책이 없어서 무협지로 넘어가고 또 볼 책이 없어서 이제 박경래 토지나 그 태백산맥이나 이런 어려운 책들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큰 힘이 됐었던 것 같고 기억하시잖아요. 그쵸. 슬램덩크의 같은 경우 왼손은 거들 뿐. 네. 그다음 포기를 모르는 남자. 명언. 네. 이런 것들 문장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은 문장들을 파고들고 사람들한테 나누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흔히 사람들이 책 읽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만화책은 약간 책으로 앉혀주는 그런 약간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들도 제 마음속에 담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거는 평생 살아갈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지금 어린 친구들 봤을 때 원피스라든가 그게 되게 명언들이 많은데 명대사. 그런 명대사를 가지고 본인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지침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화책이나 뭐 그런 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그렇죠. 나한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네. 지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네. 좋은 거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지금 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맞아요. 저도 있으세요 그런 거?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대여점에 있는 거의 몇만 권 넘게 그러니까 저도요 똑같아요. 네. 빌린 수만 한 4,000권 되는 거지 거기서 앉아서 본 책만 해도 어마어마할걸요? 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발판 같은 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가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네. 책으로 넘어가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역시 통하는 게 많네요. 저희는 로맨스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딸기처럼 달달해야 네. 되는데 그리고 옷도 근데 사실 뭐 책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작가님 뭐 책만 읽으시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취미 활동 예를 들면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네. 그런 게 따로 있으세요? 다 좋아하죠.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술 한 잔, 네, 좋은 사람들과 나눠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술은, 네, 소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특별하게 그 이야기는 제가 책 속에 잘 담아져 있습니다. 네, 궁금한. 굉장히 재미있게 담아져 있어서, 네, 보시면 공감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뭐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나누는 거,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좋아해서 그 소소한 행복들을 잘 찾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제 취미가. 연말 연시라 술자리가 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행복한 날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네, 많이 그렇게 먹기도 했었었고요. 뭐 후배들은 저보고 썬승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썬승환이요? 네. 승환이 형이랑 술을 먹으면 해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구나. 네, 굉장히 어렸을 때. 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술에 대한 추억도 많고 근데 술 먹고는 글이 잘 안 써져요. 그쵸. 네, 그래서 술 먹는 횟수가 굉장히 줄긴 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네. 책 읽어주는 남자로 살게 되면서 네, 그리고 이 책 준비하느라 네, 술을 그쵸. 네, 굉장히 많이 줄였죠. 네,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책이 드디어 저희가 나오게 된 네, 그러니까요. 하나예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중에 원하는 것 한 가지 정도는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술 한 잔. 술 한 잔. 네. 이제 다시 저희 이제 책 얘기로 좀 돌아가면 이제 저희 책이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 어떤 시간, 관계, 세계 이렇게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뭐 이런 구성을 뭐 집필하실 때부터 어느 정도 뭐 구상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네. 어떤 의도로 이런 식의 구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이전에 에세이는 감성 에세이기도 했었었고 계속 이제 나를 다독이는 글 그리고 토닥여주는 글 잘할 수 있어 위로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면 조금 더 범위를 좀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들도 담고 연대 나아가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뭐 그런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좀 큰 범주들을 제가 글 속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제가 인생의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문장들을 토대로 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담고 싶어서
나와 감정 그리고 우리 세계, 뭐 사회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담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인문학이란 게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까지 다 노력하고 담아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좀 구성을 하고 집필을 해봤던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전송환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저희 이제 신작 에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 관한 책에 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작가님의 좀 더 내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